이른바 한동훈 때리기에 참전한 인물 얘기와 한동훈, 이준석 연대설의 실체 얘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의 공식, 일상적인 일정을 하나하나 소화할 때마다 그리고 출마설에 대해서도 같은 발언을 반복할 때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의 몸값은 더 올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주에 대구, 이번 주에 대전에 이어서 내일은 울산을 찾는 한동훈 장관인데요. 그런데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나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언급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장관님께 계속 저한테 나온 말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별로 다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당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좀 당이나 저는 당원이 아니잖아요. 총선 출마가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당내 목소리 나오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요 뉘앙스를 가지고 다시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부분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혁신위에서 스타 장관들 험지 출마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한동훈 장관님도 험지 출마하셔야 된다고 보시는데요. 원희룡 장관이나 우리 한 장관님께서는 그 스스로 좋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자체가 저희 혁신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그분을 보고 내려놓고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더욱더 좋을 일이 없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좀 접촉을 하시고 그런 건 없습니다. 행동하시는 걸로 봐서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눈물 나게 좀 고맙다. 원희룡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 도와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혁신위원장도 한 장관에 대해 조금씩 더 구애 수준을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위의 지금 연료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내년 다음 달 24일까지가 원래 이제 활동 기한이긴 하지만 일단 혁신위가 뜨면서 했던 이 중진들과 일단 윤핵관들의 어떤 험지 출마 이게 이제 가장 큰 과업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당히 벽에 부딪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가 이제 뭔가 이제 거의 할 일 다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뭘 했냐는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뭐 직접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사석에서 본인은 어딘 출마하겠다. 더군다나 가장 센 사람, 즉 이재명 대표와도 붙겠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도 원희룡 장관은 뭐 어디든지 자기는 필요한데 반드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결기에 차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 어떤 팬덤이 형성된 그런 장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팬덤이 있는 인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장관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당으로 올 경우는 지금 혁신위의 모든 어떤 연료가 다 차지는 거죠. 그만큼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의 어떤 당으로 오는 것을 절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원희룡 장관의 저 결단은 다른 중진들을 굉장히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나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물음을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흥행과 압박 이 두 가지 어떤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이 위원장은 절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원 말씀을 좀 풀어서 보면 의원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혁신위가 한 뭐 4번째까지 혁신을 발표했는데 지금 첫 번째만 지도부가 수용한 셈. 그러니까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취소권만 되고 이른바 윤핵관 험지 출마나 불출마까지는 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 두 사람 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뭔가 영입하고 러브콜 보내면서 동력도 다시 삼고 그러면서 분위기 쇄신을 하겠다는 게 인요한 혁신의 생각이다. 그렇죠. 막힌 것을 지금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기제는 두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 때도 아마 12월 초쯤 예산안이 통과되면 일단 우선 이 원희룡 장관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아마 어떤 판단에 따라서 곧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혁신의 어떤 이런 바람을 어떤 상승 효과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러한 요인 때문에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상당히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당에 와서 도와야 된다. 도와주세요. 메시지 보내고 싶다. 뭐 이런 취재 말을 인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에게 했습니다. 사실 아까 뭐
이현정 의원께서 뭐 팬덤 혹은 뭐 혹자는 국민의힘 일부 사람들은 뭐 최근 신드롬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 한동훈 장관이 가는 곳마다 함께 사진 찍자는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특이한 장관입니다.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과도 좀 다른 최근 한동훈 장관의 인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 있으세요? 이 건물은 처음 왔어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저분들이 내가 부른 사람들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듣고 싶은데.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내 얼굴처럼 안 보이던데. 이건 뭐예요? 되게 잘생기게 나오는데?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저 명함. 어제 국회에서 뭐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혹은 국회 임직원 사진 요청에 이제 하나하나 응했던 어제 장면들도 좀 있어. 어제 국회를 찾았기 때문에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저하고 여론조사를 좀 같이 볼 텐데 여론조사 잘 분석하시는 편이니까 여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대구 경북 지역 48%에서 62%로 꽤 많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 여론조사 수치를 봤을 때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에 최근에 어떤 변수가 하나 있었냐?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17일에 한동훈 장관이 방문했었다. 물론 딱 그 하나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추이를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숫자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통계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공신력 있는 4대 조사기관이 모여서 격주마다 발표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은데요. 이러니까 제가 어제 한동훈 장관을 축구선수 메시에 비유했던 거고요. 그라운드를 넓게 쓰게 해야 돼요. 대구 가니까 TK 지지율이 지금 14%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대전 가면 대전 지지율 오르겠죠. 부산 가면 부산의 후보들에게 힘이 되겠죠. 호남 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 영암도 다녀오셨고 여러 가지 이 호남과 관련된 친화적 정책도 법무부에서 많이 냈기 때문에 이 스타 플레이어가 특정 지역에 묶이지 않고 가는 것만으로도 지역 주민의 관심을 받고 지역의 지지도를 끌어올린다면 만에 하나 총선 출마나 정치 참여를 결심했을 때 가급적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을 많이 뛰어다닐 수 있게 당이 지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그동안 정치 참여하기 전에 국민적 관심과 인기가 높다가 막상 만나보니까 해보니까 사람 별로더라 하면서 인기가 떨어지는 정치인들도 있었어요. 이게 대중적인 스킨십에 능하지 않거나 유독 네 가지가 없거나 뭐 이런 분들은 언론이 만들어준 기대감은 높았는데 만나보면 실망하고 안티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방금 영상에서 보면요.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과 끊임없이 스몰 토크, 가벼운 대화라도 나눕니다. 정말 바쁘고 힘들 법도 한데 몇 시간씩 사진을 찍어주면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상대방의 핸드폰을 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세요. 내가 부른 거라고 하면 어떠지? 뭔가 대화를 계속해요. 이게 사실 체력적으로 상당히 고달픈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저는 웬만한 대중정치인보다 더 이 주민들과의 스킨십에 지금 친화적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막상 정치하고 현장을 더 다니면 다닐수록 지지도가 더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 보셨을 때 이제 소소한 대화라는 게 사실 아무리 정치인들이라도 다선 의원들도 쉽지 않잖아요. 현장 가서. 힘들어요. 저게 되게. 근데 이제 뭐 같이 뭐 어디서 왔니? 무슨 뭐 고등학교 어디니? 뭐 나 빵 먹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일단 기본적인 정치인 DNA를 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시네요. 그게 성향이라면 타고난 거고요. 그게 나름 노력한 거라고 해도 그건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론조사 한번 다시 보면 그러게요. 물론 뭐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최근 여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10% 넘게 올랐다.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이걸 단순히 딱 하나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 말고도요. 최근에는 또 이제 검색량이라고 해서 설전 변호사님. 지난주부터 봤을 때 배우자의 봉사활동 그리고 대구 방문 때 검색량. 이제 밑에 또 다른 정치인들의 이제 검색량도 좀 나오는데 대전 때는 검색량이 이제 100에 가까웠고 이런 부분들의 검색량으로도 분명히 한동훈 장관의 효과, 뭐 팬덤은 확실히 증명이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이 일련에 어찌 보면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그 한동훈 장관이 주가 됐던 뉴스의 어떤 발원지가 됐었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 보통 이걸 보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좋든지 나쁘든지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이라는 장관의 어떤 이름 석자가 검색되거나 어디 뉴스가 됐던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클릭수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뭐 새로운 어찌 보면 보수 진영에서의 새로운 어떤 인물이 나온 거죠. 뭐 기존에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어찌 보면 국회에서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의 어떤 설전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련의 일정들은 대부분 이제 소프트한 이미지, 연성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일단 출발은 잘했다라고 저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저는 떠오르는 건 탕후루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탕후루. 네, 이게 약간 맛있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고 예. 그게 제일 처음에 되게 호기심이 가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나타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탕후루에 비교하셨네요. 네. 뭐 인기 뭐 한순간에 쭉 빠졌다가 쭉 하죠. 아니죠 뭐. 다른 말로 하면 탕후루 계속 드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검색량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중심의 야당에서는 그랬다면 뭐 80, 71, 99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 여론조사 TK 지역 말고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볼 텐데요. 사실은 이런저런 그 여론조사나 검색량 말고도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연이틀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초밥 소고기 왜 먹었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불편한 질문 피하지 말고 답해야 된다. 이게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기자들 질문을 하나하나 답해줄 의무가 있다. 도망가면 안 된다. 이렇게 연이틀 이재명 대표 최근에 뭐 동문서답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야당의 정청래 의원 같은 인물들은 한동훈 장관을 최약체 아니냐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민주당 내심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도 한동훈 때리기에 참전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한 장관님이야말로 이제 본인의 사투리를 쓴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뭐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국민 누구나 속셈을 알고 있는 정치 행보를 애써 부인하고 있으니 황당무계합니다. 여의도 사투리 대신 5천만 언어를 쓰겠다고 했는데 법비들이 쓰는 서초동 사투리부터 고치십시오. 민주당의 평가절하 목소리, 비판 목소리를 들어봤다면 이현정 의원님, 네.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 운동권 주자들, 과거 운동권 세력과 이제 여러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여기 보시면 5천만의 언어 꿈도 크다. 국민 무서운지 내년에 알게 될 거다라고 약간 선전포고식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자,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내년 선거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구 제가 알기로는 성동 있죠. 본인이 한양대학교 출신이니까 예. 원래 있던 그 지역이 조금 이제 선거구가 개편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쪽에 출마를 준비 중인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도 뭐 중구 종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본인의 어떤 상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서서히 참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뭐 최근에 전혀 언급이 없다가 저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제 선거의 계절이 점점 오긴 오는 모양입니다. 그러게요. 그만큼 본인이 이제 부각시키는 건데 글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즉 국민들을 보고 정치해라. 여의도만 뭐 있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굳이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판하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만 더 주목받지. 제가 볼 때는 참 이 민주당이 어떤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즉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추미애 장관 등등이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동훈 장관 한 사람을 놓고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공격하면 할수록 한동훈 장관은 더 유명세를 타는 뭐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선호 장관께서도 최근에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의 주류 운동권 세력 좀 세대 교체해야 된다 비판 목소리 내신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한동훈 장관 때리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과거 혹은 기존 주류 세력들이 한 장관 때리기 이렇게 참전하는 거를 민주당 내부 분으로서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은 저는 뭐 임종석 실장도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은 불출마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운동권 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지 않고 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운동권 정치인들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역할을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임종석 실장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이 86 운동권들이 다시 뭐 전면에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이번에는 약간 조금 한 텀 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그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아까 뭐 대구 이야기도 나왔는데 예. 그 대구 한동훈 장관 때문에 대구 뭐 지지율 올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대구 방문도 하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시면서 예. 대구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준석 대표랑 티격태격하면서 지금 대구에서 뭐 여권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약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예.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그러니까 있을 것 대구 같습니다. TK 아까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른 게 그러니까 꼭 반드시 한동훈 장관 효과만은 아닐 것이다. 근데 이제 이준석이랑 싸우기도 하고. 네. 여행 장관 말씀 중에 그 임종석 실장 전 실장은 이번에 한 텀 쉬었으면 좋겠다, 불출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임 실장 여러 나이를 고려했을 때 한 텀 쉬면 계속 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예. 있고 예. 분명히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뭐 계속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그 종로 이야기랑 성동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같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럴 때마다 신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쪽에서 검을 잡겠다고 다시 이제 인지도가 높은 내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올드보이들이 다시 이렇게 정치권에 다시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신인 입장에서 보면은 참 또 이번에도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한동훈 장관에게 욕망이 봉인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뭐 이런 표현을 SNS에 좀 길게 적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고 어제 뭐 부모님 춘천 사람인 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어제 기자들 앞에서 그 사투리 얘기하니까 어릴 때 청주에 잠깐 살았다. 그래서 사투리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애들러서 이런 민주당 의원들 비판했는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종로 얘기가 나오니까 임종석 전 실장도 참 잘하는 거 아니냐. 비례대표 얘기도 있고 뭐 지금 워낙 그 인기가 보수 여권에서 높기 때문에 이쪽 저쪽 오라는 데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임종석 전 실장 얘기 나오니까 장해찬 최고께서 할 말이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출마 가능성 지역과 직책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 장관을 향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고요. 대구도 가고 대전도 가고 울산도 갔지만 한 장관이 이야기한 춘천도 가야 하고 청주도 가야 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제가 계속 강조하다시피 전국을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이간질하려고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일 때 파격적인 그 당시 만 49세 한동훈 장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또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업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런 이간질에 저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방금 뭐 기자회견으로 한동훈 장관 비판하는 박주민, 권칠승, 뭐 또 박성준 이런 의원들 예. 아니 본인들도 대구 가세요. 청주도 가시고 부산도 가시고 광주도 가시고 전주도 다 가세요. 그분들이 갔다는 게 기사 한 줄 나오나 뭐 기사 지역지에 몇 줄 나오고 말겠죠. 지지율에 뭐 0.1%의 영향이라도 있습니까? 아마 다음번에 여선웅 전 행정관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에 출마한 후보들은 우리 지역에 임종석 오지 말라 할 겁니다. 괜히 왔다가 86 운동권 이미지 우리가 덮어 쓰는 거 싫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제발 내 지역에 한동훈 장관 와서 유세 한번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 결정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들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또 우리 당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인물들도 한동훈 장관 신드롬에 엮여서 나도 한번 관심 받아보고 싶다라는 몸부림인데 한동훈 장관의 반사체가 되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대구도 가고 대전도 가서 자기 역량으로 좀 뉴스를 만들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한 장관은 여전히 좀 그 출마와 정치권 입문과는 좀 선을 긋고 있긴 한데 사실 다 한두 명이 얘기한 거예요. 강남 3구에 그래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얘기한 거고
여기 보면 마포울은 정청래 의원 내 지역 과라. 뭐 종로 얘기는 일부 언론 보도 나왔는데 뭐 이런 검토 중이다는 얘기 있었고 대구에 가라는 얘기 있었고 여기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출마 지역 비례대표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뭐 오산 이거는 또 안민석 의원 얘기니까 사실 한번 뭐 그래픽에 만들어 보긴 했지만 실체가 뚜렷한 건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 한동훈 장관 최근에 운동권 대표 주자들이 본인을 공격하면 이렇게 응수를 했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 하나 했다는 이유로 검사로 갑치라고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공화국으로 만든 걸 후진 법무부 장관이 나는 한동훈 장관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끝내 부메랑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국힘당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허위 제보로 일반 시민을 재판까지 받게 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고 그러면서 마약 성과는 내고 이렇게 검사의 처남 그리고 검사가 관계된 마약 사건은 무마시킨 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저보고 막 한바닥 쏟아내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도 운동권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죠.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닌가요? 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 사건의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 불러서 전달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 앞에서 뭐 프롬프터 읽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이제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반박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특히 어제 오늘 이 서영기 의원의 과거 저도 어렴풋이 기억은 났었는데 네, 그렇죠. 과거 여러 물론 뭐 탈당했다 복당한 것도 맞습니다. 대략만 기억했지만 이런저런 꽤 의혹 제기, 혐의 부분 실제 이렇게 많은지는 어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괜히 한동훈 장관 이야기했다가 지금 자신의 과거를 다 들춰내는 지금 좀 저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을 보면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이제 어떤 현 정부를 대변하는 뭐 그런 어떤 이 입장이 있다라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결국 세대 교체에 대한 또 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기존의 어떤 운동권 586 세력들 여기가 잡고 있던 어떤 기존 정치권 이 부분을 사실은 깨는 데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그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성격이 두 가지의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세대 교체와 함께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각을 세우는 문제. 자, 그렇다 보니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86세대예요. 근데 또 보면 이 세대 교체를 바라는 사람 보면 한동훈 장관의 저런 공격 자체가 세대 교체의 어떤 정당성과 명분을 지금 제공하고 그게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단 그렇죠.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선 자체가 아주 대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을 비판한 사람 정청래, 지금 보시면 임종석, 서영교, 그다음에 대부분 다 보면 586들입니다. 근데 이 586들의 자신의 과거가 하나씩 들춰지면서 이랬었구나라는 이 기존의 어떤 586 주류의 어떤 이 헤게모니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문제점들 이걸 한동훈 장관이 거의 외우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참 이중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총선에서는 결국 상당한 어떤 제가 볼 때는 파워가 발휘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에도 뭐 그래서 시족 그 의원실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었는데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웠다. 또 하나 뭐 지인 자녀 형사 사건에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 다음 화면 보면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우상호 의원에게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그리고 어제 서영교 최고위원에게 민주당에서 물론 이거를 아니 질문한 거를 왜 이렇게 맞받아치고 그냥 그 질문을 하면 되지 왜 상대 치부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볍다라는 평가를 하지만 아까 이현정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86그룹에서 97로 넘어가는 만약에 한 장관도 나누게 되면 97그룹일 텐데 90년대 학번에 70년대생 그럼 이제 세대 교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그런 흐름에 한동훈 장관이 좀 더
선봉에 서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세대 교체가 화두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당내에서 이런 논의보다는 오히려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오히려 이런 논의가 더 앞서 불거지면서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뭐 민주당에 있지만은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게 지금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금 계속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화두가 되면서 당의 개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여기에만 그냥 매몰돼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지적하신 부분, 뭐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뭐 좀 틀린 부분도 있고, 이제 뭐 당사자들이 또 반박을 하신 내용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춰내는 것은 뭐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예.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어떤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었을 때 항상 그 의원의 과거에 어떤 뭐 좀 오해받을 짓 아니면 본인들이 사과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춰내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공격 방식은 아니라고 보여요. 물론 이분들 다 이때 이런 일들로 책임도 지고 사과도 당시에 충분히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마약 수사라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 부하 직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짚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언급을 해야죠.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래도 법무부 직원인 어찌 보면 검찰청 검사들의 어떤 비위 사실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낫지 무조건 이런 지적을 한 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소환해 가면서 비난을 하는 것은 글쎄요. 한동훈 장관이 시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과 항상 의회에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 대하는 이러한 표정들이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또 협치가 될 수 있을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여권에 어떤 실세가 됐었을 때 지금과 좀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